하겠습니다. 천주교, 불교, 천도교 모든 종교 단체들이 오늘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선거로 치러졌음이 밝혀졌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부정선거로 치러져서 박근혜 보고 퇴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퇴진해야 되지만 박근혜는 온갖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고 진실을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를 감시하고 진실을 밝혀라고 하는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켜왔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권 집권 1년도 안 돼서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박근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종북으로 빨갱이로 몰려서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그 중심에 박근혜 정권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취급선언을 발표하자 우리 신부님들도 종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앵커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자 그 앵커도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박근혜를 찬양하는 종박과 북을 찬양한다고 하는 종북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부터 이곳에서 순천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목요일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대학 교수,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 노동자들, 농민들, 도시 서민들 모두 할 것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서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종북으로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탄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 기차를 움직이는
기관사 노동자들, 열차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임금을 올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들과 약속했던 철도 민영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은 폭등할 것이고 철도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철도를 민영화했던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되어졌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국민의 재앙이 될 철도를 민간 사업장에게 해외 자본에게 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임금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의 국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철도를 박근혜가 자기 마음대로 팔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 누가 국민의 재산을 박근혜 혼자서 알아서 팔아라고 편하게 줬단 말입니까? 철도에 철로를 만들고 안전을 책임지고 기차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철도를 팔려고 하고 있고 철도 노동자들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막으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철도 노동자들의 이 이유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많은 지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도뿐이 아닙니다. 가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도만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스까지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가스를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 하나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정에 그 업체에 판매하는 소매 업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전남 도시가스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 도매업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자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민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가스를 민영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스 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전기가 그랬던 것처럼 기업에서 쓰는 가스는 싸게 공급하면서 가정에서 쓰는 가스를 두 배에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가스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스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가스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또다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서 배불리고 등 따실 것들은 1%도 안 되는 재벌들 뿐입니다. 99%의 국민들은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철도 민영화, 가스 민영화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노동자들의 이 정의로운 투쟁에 많은 지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 70%가 넘는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11월 달에 프랑스에 가서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국회批准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 혼자서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철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철도 민영화를 꼭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순천 시국회의에서 주관하는 목요일 촛불 집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5대 종교단체가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몇몇 단체들이 감정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불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났고 많은 종교인들,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의 진상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가 수사팀장이어도 그가 검찰총장이어도 그가 종교인이어도 모두 종북으로 몰면서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각 국가기관 박근혜로부터 유린당하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2차 시국선언을 통해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니까 우리 신부님들을 종북으로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참교육을 외쳐도 종북이요 빨갱이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가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국가 공무원들도 종북으로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통 박근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불교 이런 종교인들이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간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박근혜가 유신 독재를 선포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북으로 빨갱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박정희가 1970년대 육신을 선포하고 내라는 도락사건을 만들어서 8명을 사형시켰던 것처럼 박근혜가 또다시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전철을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박근혜와 국정원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이 땅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철도, 가스, 전기, 물, 의료까지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박근혜로부터 공공기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이 촛불 집회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석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현수막에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다 오시죠. 네. 이쪽으로 다 오시죠. 네. 아, 그냥 모델이 좋아하는데 우리 원래 워낙 이게 한국발을 안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18대 대통령 선거에 불법과 부정을 알리고 있는 선거 소송인단이 순천에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영상도 보고 발언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줄 거예요. 바꿀 거예요. 이름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예, 영상을 보면서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마리아님이 얘기했던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는 그 부유함, 잘못된 재물, 이것을 정치권에서 서민을 보호를 해주고 못 오게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그렇지 않잖아요. 대형 마트가 또 기업형 이런 슈퍼가 오늘날 우리 이웃의 삶을 빼앗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대통령이 있으면 서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풀어주지 막지 않고 뛰도록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민은 다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1961년에 이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쿠데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병갑이가요. 이병철 형님이에요. 1961년입니다. 상관 아이스크림 만들었어요. 그때 온 시내에 아이스크림 공장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병갑이 상관 아이스크림을 정말 밥도 중금 넣고 사이는 설탕 넣고 참 잘 만들어가지고 그 시식을 시켰어요. 시식 그냥 공짜로 3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관 아이스크림 먹고 모든 아이스크림 공이 다 망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 공장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 뻔할 거예요. 그건. 지금 모든 목수들 옛날에 가난하면 목수에서 가구점 했던 거 전부 기업이 하잖아요. 지금 1982년 학생 자율복 입으면서 전두환이 입혀놓고 그때의 기성복이 메이크 제품 돼가지고 지금 전 양복점이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본이 부유한 자본이 서민을 잡아먹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정치가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가장 짝꿍이 돼가지고 서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통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살리느냐 서민을 살리느냐 했을 때 기업만 살리고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을 뽑을 거냐 서민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대통령을 뽑을 거냐 했을 때에 정권 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겁니다. 어제까지 122만 2천 원. 또 오늘 신문에는 어제 신문과 오늘 신문에는 청와대 누가 그 사이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셨다. 캐면 캐수록 엄청난 국가의 대선을 중립을 지켜야 이들이 계획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보훈처가 본인이 심지어 여행사에서
땅굴 구경시키고서 하면서 이 종국머리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번 정권 교체를 못 이루는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권 교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정선거 엄청난 부정선거 더군다나 부정선거 팩트 있어요. 컴퓨터로 대표 그 부정한 거 팩스 읽어보세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익산을 예를 들면 익산의 선거가 86인데 중앙선거구에 72개 그 표가 올라왔어요. 근데 전체 투표인수는 82하고 70이 똑같아요. 그럼 이게 맞은 것입니까? 안 맞은 겁니까? 그런 것이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살림들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랬을 때 이번 이 부정선거는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재임시 국가정권과 부딪고 또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준 전두환 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명박은 죄송해요. 네, 이명박은 네,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말.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돼. 그거를 이용한 박근혜는 조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 마리아님이 얘기했던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는 예. 박찬희 신부님의 연설을 일부분만 들었습니다. 천주교 제일교회 사제단이 우리 전주교구가 먼저 총선을 발표했는데 박근혜가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죠. 뭔가 보수 단체들이 몰려가서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 제일교회 사제단이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 중에 일부였었습니다. 민주주의 유린과 파괴에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의 뜻과 의지, 종교인들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힘있게 투쟁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하나 외치고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소송단 모셔서 말씀도 들어보고 영상도 보고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방권 부정선거 박근혜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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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불법 개입, 내란 음모 조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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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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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발언을 들을 건데, 박근혜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 모아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인정 않고 탄압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지금 이 전국 곳곳에서 해외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박근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 소송인단입니다. 우리 이곳에 이주연 대변인님께서 함께 와 계시는데 직접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왔습니다. 민주당 당원이지만 2011년 야권 단일 후보 호남의 진보의 뿌리를 내려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 민주당원이지만 봉일의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 대표와 함께 여러분께 강곡한 김선동 후보의 지지를 호소드렸던 이주연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머나먼 서울에서 왜 이곳 순천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산지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밝혀낸 모든 자료를 번역해서 유엔에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단 두 나라만 청원이 받아들여졌고 그 두 나라는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청원을 유엔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과 법정 공방 중에 있습니다. 이 대법원과의 법정 공방이 끝나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염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재외동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조국이,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고 하나는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공화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출근 시간에 3시간, 4시간 정체가 된다고. 그러나 누구 하나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사회 정의가 우선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힌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소 소음으로 불편하시고 동행으로 불편하시겠지만 사회 질서보다 사회 정의를 우선해야 또다시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귀대 세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나와 계신 이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여기 세 분 함께 오셨습니다. 먼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공동대표는 목숨을 걸고 내란 세력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앞에 하얀색 옷을 입고 촬영하고 계신 분은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안단테 사랑님,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유스트림을 통해서 전국에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순회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경유에서 군산과 정읍, 그리고 지난번에 광양에 이어서 이곳 순천에 왔습니다. 안단테 사랑님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국 순회 중에 잠시 몸이 좀 불편해서 중간중간 쉬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부정선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계시는 권혜명 감독입니다. 함께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그러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의 진보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된 김선동 의원이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회 체류탄까지 뿌렸습니다. 그 체류탄이 국회의원들을 일깨울 줄 알았더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체류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일깨워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시간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설명 말씀과 강조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의 정신과 역사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보는 과정에 컨닝하다가 적발된 사람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되지요. 한 문제를 훔쳐보든 두 문제를 훔쳐보든 10문제를 훔쳐보든 상관없이 0점 처리되고 시험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의 정신, 이 정신을 18대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으면 박근혜 씨는 이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의 역사입니다. 1993년 중앙선관위 통합선거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재정부 측 5조에 이렇게 명시를 내놓았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되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한, 보궐선거 등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증원선거,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동시지방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서 사용했습니다.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무효는 당연하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당선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 전국의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해서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 쟁성은 모든 사안에 우선하면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300여 일이 가까워는 지금까지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후 공범자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즉각 속행하라. 속행하라!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전 대통령 이명박, 전 18대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18대 대통령 새누리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이종,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영표,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흔히 말하는 댓글녀 김하영, 이 9명을 검찰의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권문란죄로 고발조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내란 국권문란죄로 왜 고발조치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형성이 돼.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 헌법 제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지.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국방부,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 경찰청,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총체적인 관건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윤정훈 목사의 불법 사무소 설치, 여러분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질의해 보십시오. 불법 유사 사무소 설치를 하는 순간 당선 무효죄에 해당이, 그리고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박창신 신부님의 폭로에 의해서 보도가 된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천인공노할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표 조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 모두를 정리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중앙선관위는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부정선거 백서에 들어있는 모든 근거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고소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개표 조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119개의 투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가져와서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함을 개표장에 이동해서 투표구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 마지막 하단에 모든 개표가 끝나면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합니다. 그 공표가 끝난 이후에야만 중앙선관위로 전송이 되고, 중앙선관위는 공중파 3사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 누구든지 선관위원장의 공표가 있기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남양주시의 119개의 투표구 중에 단 한 곳을 제외한 118개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가공된 자료를 가지고 지역선관위에서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 여러분은 멘붕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 말씀.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투표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박근혜는 12월 19일이 아니라 하루 전인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당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징치해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서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정의 문제, 정동로의 문제, 정교조의 문제, 철도노조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집결해야 합니다. 하나로 집결해서 청와대로 진군해서 단나로 단난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 북한물란 내란 숙에 박근혜를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1월 4일 대법원에 소송을 5월 9일 검찰의 북한물란죄 내란죄로 고발 조치는 단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의 상황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개표 조작에 단서를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씨가 하계 휴가를 갑자기 중단하고 청와대 복귀를 했습니다. 7월 30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가 있는 관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장 박혁진 서기관에게 너희들이 개표 조작을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지만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7월 31일 중앙선관위 본청청사, 과청청사에 방문했습니다. 1분당 투표수도 있다. 담당 사무관, 윤옥 사무관을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관 7명을 대동하고 방문했지만 그들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방문했던 경찰관들이 개표 조작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마음, 김선동 의원실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단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표부정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잠정적으로 예정된 날이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이석기 수사 발표가 있단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원에 쫓아갔습니다.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가서 개표 조작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석기 의원이 내란내비 음모죄라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미 내란죄를 자행했으니 너희들이 체포하고 구속해야 되지 않느냐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나왔지만 조작의 증거를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가정보운동 개표 조작의 공동정보입니다. 국가전산화법, 정보화법 모든 법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의 서버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협조 없이는 개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했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이고 그 총책임자가 이명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배후의 주역은 이명박이다. 검찰에게 촉구한다. 이명박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순천 시민 여러분, 개표 조작, 새누리당 부정선거, 국정원을 비롯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1960년 김주열, 1980년 윤석, 1987년 이한열의 목숨 꺾어 빚값으로 만들어온 이 민주주의를 뒤로 후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2300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지난 5년 동안 사기와 거짓말,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도 서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친일과 역사하고 그리고
정치적 부정선거의 주역, 천황을 위해 죽어라 전관이 영웅이라 했던 조중동이 비유하고 있는 박근혜에게까지 지배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어서드립니다.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 대구는 10월 민중항쟁의 뿌리가 견고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두환과 맞짱 뜨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휴학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전두환과 싸웠다. 대학생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이 상황을 방관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없으니 동맹유교를 해서라도 박근혜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경북 지역의 여대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조, 청공로, 민주노총 따로 국밥으로 놀지 말고 힘을 하나로 집결해서 부정선거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해서 박근혜 사퇴시킨 이후에 새로운 정부와 담판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청와대로 갑시다. 저희는 현행법대로 하겠습니다. 현행법대로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해서 그들의 판례대로 그들의 법대로 선거 무효화를 시키도록 최선의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윤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재외동포고 미국 동포입니다. 이분은 UC 버클리에서 체육 지도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1930년 경북 문경 출신, 우리 나이로 84살입니다. 84세에 노구를 이끄시고 조국으로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20살 나던 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육사에 지원했지만 서울에 고립돼서 인민군에 투항을 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왔지만 고급 정보, 낙동강 전선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유엔사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른바 북한인민군 9월 총공세작전, 당시 유엔사령관 워커가 이야기했던 공포의 7일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일 만에 간첩자로 체포되고 사형 무기 5년을 살다가 나오고 63년 만에 간첩이 아니냐라는 그 누명을 받기 위해 처절한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3일 실로 63년 만에 대한민국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분이 고국에 와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하나만 이야기해. 내가 청년 시절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킨 것처럼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박근혜를 사퇴시킬 각오가 돼 있다면 내가 함께하겠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친일청산이다. 내가 간첩죄를 뒤집어 쓴 것은 친일파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일의 무리들, 저 한 줌도 안 되는 기회주의 세력들, 저 한 줌도 안 되는 역사를 왜곡하는 대학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너무도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신 우리 이주연 대변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 곳에서 오셔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한 분 더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안단태 사랑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되고 오늘 또 그래도 바람 안 불어서 괜찮은데 저는 소속인단을 방송하는 사람이 들어가기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방송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지? 저는 강남 올 때 옆에 계신 한영수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자개표기 문제도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시죠? 강남을 도장 안 찍히고 찌그러지고 막 그 봉인도 안 돼.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보더라도 법을 모르는 내가 보더라도 이거 부정선거 맞아. 그리고 선관위는 제 인터뷰 보면 나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5개는 인정을 했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언론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관위가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는 묻혔습니다. 제 방송 그날 3,000명이 봤고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번을 방송이 꺼지고 방송이 켜지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트위터도 난리가 났고 부정선거라고 사람들까지 왔는데 정경을 동원을 해서 앞을 막고 선관위는 그 참관인의 항의를 묵살을 하고 변호인단이 왔어도 묵살을 하고 강행을 했고 김정호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선거를 보면 뭐 디도스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들이 묻히는 바람에 강남을에서도 부정선거가 묻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1년 동안을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에 쌓여서 이거 부정선거 내 눈으로 봤고 이거 맞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 말 한마디로 부정선거가 묻히다니 1년을 지났고 대선에 정말 심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뽑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1번을 찍었는데 내 표가 1번에 가 있지 않고 2번, 3번에 가 있다면 그거는 주권을 지키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한 투표수당 하나씩이라도 생긴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뒤엎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전산이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산이에요. 그런데 기계라고 선관위 내부 규칙을 인용을 해서 허위 판결을 하고 투표 불리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에서 하루 전에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여기 부정선거 백서의 앞에 보시면 별표 싣고 충격 증거 이미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득표율을 미리 올랐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7월 30일 날 아까 말씀하시는 건데 선관위 1분 데이터를 하다 보면 선관위는 개표를 하고 있어요. 개표를 한참 하고 있어요. 공표도 하기 전에 개표를 하는 중에 데이터가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1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표 전에 방송이 나간 것은 정말 개표 조작이라는 아주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백서가 나왔고 신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 조작까지 이야기가 나오신 것입니다. 저희 지금 1년 다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개표 조작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증거 많이 찾았어요. 문재인 후보도 증거 찾았고, 그래서 당선무효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3.15 부정선거로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태어났는데,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가 선거를 부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영미법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저도 적법 절차 위법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저도 몇 달이 지나서야 이해를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뭐라고 하죠? 증거 있어? 그리고 이미 뽑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부님이 말씀하신 주된 것처럼 모든 문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종북몰이로 정교도도 죽이고 공무원 노조도 죽이고 지금 엄청난 많은 종북몰이로 신부님까지 종북 사제 신부, 그래서 오늘도 종교 오기단체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할 때 탈빈당이 또 와서 한바탕 쇼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분리를 시켜놓고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개표 조작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들으실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부정선거이고, 그래서 국정원 대선 개입도 공직선거법 위반, 개표 조작도 아까 공표 전에 개표 나간 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새누리 유사사무소 설치 시발단,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괜히 법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자체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 절차 위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정선거 백서는 여기 내부 공문서, 그리고 개표상한표, 그리고 선관위에서 나오는 모든 공문서를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 한교안이 이거를 못 팔게 하고 깜빡 폐쇄까지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 내부 공문서를 위배하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을 이룰 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 잘 지키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법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12월 18일 날 득표율이 올랐고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간 아주 위법한 이 사실을 꼭 많이 알려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종북몰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서 나라가 평화롭고 앞으로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의 그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대선은 밝혀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 부정선거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속인단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온갖 불법과 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이런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내라는 조작 사건도 만들고 정교조도 탄압하고 공무원 노조도 탄압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전도 못 받은 것도 이것도 서러운데,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때문에 고소당하고 서버 압수수색 당하고 더 많은 탄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공무원 노조입니다.
우리 부지부장님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났구만. 반갑습니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환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보니까 날씨도 좀 겨울날씨 같지 않게 포근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7시 반에 끝나더만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해서 좀 길어지고 있어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온 말, 제가 여기서 뭔 소리 해봤자 빨리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당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얘기를 못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이 얼굴들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촛불 집회는 8시에 끝납니다. 예, 구호를 하나 외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연설해 주신 우리 선거 무효소송인단, 그리고 우리 공무원노조 정교조 많은 시민들 함께하고 계신데, 뜻과 마음을 모아서 외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제대로! 총체적 당권 부정선거 박근혜가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제대로! 민주주의 파괴, 내란 음모 조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내쳐라! 정교조,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제대로! 예, 오늘 날씨 무지 좋습니다. 오늘 철도가 와서 내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개되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쟁대위부터 해서 여러 회의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가 박근혜 정권의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에 맞서서 12월 9일 밤 9시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돌입하기 위해서 8일날 저녁 8시에 순천역에서 야간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일날 14시에 전주역에서 호남지방본부 전체가 집결하는 파업 축정식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파업 이틀째에는 6시 반에 순천역에서 우리 노동단이, 연대단이 시민들과 사업대회와 함께하는 파업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0일 화요일 6시 반 순천역 광장입니다. 그리고 11일에는 민주노총이 철도노조의 의롭고 정의로운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경고 연대 파업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 순천역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가도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집회와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공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8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연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요금 폭등, 안전위협,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중단하라! 노동자, 시민이 하나 되어 철도 민영화 막아내자. 막아내자! 예, 또 다른 공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비상시국대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서 투쟁하는 모든 양심 세력들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분들도 또 함께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12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추위에 떨지 말고 겁먹지 말고 힘있게 투쟁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집중 촛불대회가 12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토요일날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중 촛불대회 꼭 함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월 14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다 입력하셨죠? 다 입력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힘있게 구호 외치고 오늘 목요일 촛불 집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목요일 촛불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